내가 공부 베이스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시간 낭비다. 나는 좀 더 시간을 갖추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이 모의고사 시간에 내가 공부를 더 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 판단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제가 수험 생활을 겪어보고 또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한 결과 그 판단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본인의 의사결정이나 합리적 선택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계속 그 내가 어떤 테스트를 미루고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더 채운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죠? 중요한 거는 이 모의고사를 계속 피하지 말고 맞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맞섬으로써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실력이 쓰레기구나 라는 메타인지가 계속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10시까지 진짜 미친 듯한 집중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날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맞죠? 중간에 졸리면 두꺼비 마냥 눈 꿈뻑꿈뻑 거리다가 잘지 말지 좀 고민하다가 한 10분만 잤다가 깨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겠지? 막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에 대한 싸움으로 맨날 하루를 그렇게 보내잖아. 맞아? 근데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죠? 그런 건 다 동의하시잖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잘 때가 아니다. 나 지금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긴장감과 목표의식을 계속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간중간의 수단이 모의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항상 뭔가 공부를 할 때, 일주일 후에 시험이다 라는 그런 자기 암시를 두고 막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자기 암시에도 불구하고 긴장이나 집중력이 풀어지는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모의고사의 점수, 나의 현재 실력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스스로 겸허해지는 거지. 아직 채울 게 많구나. 아직 내가 좀 놀고 싶지만 놀 때가 아니구나 라는 식의 공부할 수 있는 기제를 계속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저는 모의고사를 시간 나는 대로, 때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알겠죠? 뭐 여튼지 간에 그런 모의고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응시를 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맞서세요. 알겠죠? 계속 피하고 유보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맞죠? 초라해진 나의 실력을 공식화된 그 성적표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6급평 수능. 맞아요? 맞서세요. 계속 맞서요. 맞서다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맞지? 알겠어? 계속 맞서라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 불안할수록 책상에 앉아가지고 더 오래 할 수 있는 기제로 삼아야 됩니다. 꼭 불안하다고, 맞죠? 타인의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타인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 막 인터넷에 빠지려고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망하죠. 맞죠? 자, 불안할수록 책상에 앉아서 내 불안함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뭔가 수학이 부족할 수도 있고 국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불안할수록 책상에 더 앉아가지고 고집을 부리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디에도 답은 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선생님과의 멘토, 친구들, 부모님, 어떠한 대상도 나에게 진정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답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외의 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고 내가 공부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을 계속 유보시키고 주변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거야. 오케이? 좀 세게 얘기했나요?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말했지만 지금 5월 달 이때 점수 못 만들면은 6월 달부터 이제 반수생 들어오고, 지금 의대생 대판으로 지금 의대생 엄청 휴학했죠. 맞아요. 또 상위권 또 고정 누적 비율이 또 채워진다는 거야.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 올해 내년 개빡셀 거야. 입시 진짜 헬게이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겠어? 지금 그 반수생과 이제 의대생 본격적으로 입시판 들어오기 전에 비교 우위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드니 뭐니 이런 것들은 잠시 유보해도 됩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은 진짜 때려 박으십시오. 알겠죠? 자, 오늘은 38에서 42번 유형. 제일 중요한 유형이죠. 자, 이 유형 독해하는 방법, 유형 풀이법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에서 42. 예전에 2월 달에 이미 했었어요. 1, 2월 달에 이미 했었고, 이 유형 풀이 방법을 먼저 이제 배우고, 화작, 애내독 이제 돌리신 친구들은 지금 수업에 없죠. 맞아? 지금 수업에 없어요. 이미 주간지만 풀고 있어. 맞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수업의 인원이 적은 거야. 알겠어? 자,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개념 강의는 끝나요. 화작은 개념 3주 완성이야. 개꿀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화작 개념 강의 다 들으신 다음에 웬만하면은 주간지 좀 돌려보시고 정답률이 좀 나온다 싶으시면 자습으로 돌리세요. 알겠죠? 자습으로 돌리시고 대신 주간지를 저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진짜 화작 접근에 힘든 정답률이 안 나온 친구들만 몇 명 남겨가지고 저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집중적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제가 알려준 대로 이제 유형 접근법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과 정답률이 나와. 그러면 자습하는 게 낫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 수업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인원을 줄이는 거야. 알겠어? 좀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 친구들은 내가 봐줘야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윈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8에서 42. 자, 38에서 42는 잘 알다시피 유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일단은 화작과 장문의 혼합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작과 장문의 혼합 구성. 지문을 보시면 가나 세트 지문으로 되어 있고요. 맞죠? 가나 세트 지문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어때? 화작, 대화 부분이고, 하나는 뭐야? 장문, 초고야, 초고. 맞아? 이 두 개가 믹싱 되어 있어. 근데 정확히 어떻게 믹싱 되어 있냐면, 화작 두 문제, 장문 두 문제, 이거 두 개를 합친 혼합 유형 한 문제. 오케이? 2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이 혼합 유형이 보통 40번을 구성하고 이게 오답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얼마나 익숙해지고 빨리 찾느냐, 뭐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점짜리가 이제 핵심입니다. 4점짜리.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 유형을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 자, 38, 42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읽는 중.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유형도 있고, 문제를 읽은 후에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문제 유형을 딱 보고 정해야 돼요. 아, 이거 문제 보면서 선지랑 같이 털어야 되겠다. 아니다, 이거는 다 가든 나든 이 텍스트, 정해진 텍스트를 먼저 다 털고 읽어야 된다 라는 것을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풀이가 누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맞아? 화작을 하는 친구들은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돼야 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학생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도 파악하는 것에 이거 읽는 중이다. 이거는 읽은 후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돼야 돼. 자, 그러면 각 유형별로 접근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밑에 여백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38번부터 하겠습니다. 시연아, 어디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 여기 나와? 뭐? 화작이랑 화법. 뭐 대충 다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을까? 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실 그렇게 미안하진 않아. 맞지? 다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38번 유형 보면은 38번 유형은, 자, 38번 유형은 반고야. 반고.
그러니까 반고라는 말은 뭐냐면 고정이다. 문제 유형이 고정이면 고라고 쓸 거고 반고정이면 반고라고 쓸 거고 맞지? 유형이 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유동이라고 쓸 건데 자 이건 반고정이야. 반고정. 자 이 반고정은 일단은 화법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법에서 배정된 두 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야. 화법에서 배정된 두 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고 요거는 특정 발화의 화법상의 특징을 이제 평가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특정 발화야. 특정 발화. 한 명의 발화의 특징을 물는 거야. 한 명의 발화. 알겠어? 자, 38번 유형, 그러니까 여기서 38에서 42번 유형에서 나오는 화법은 35, 37에서 나오는 화법과는 달리 35, 37 저번 주에 했던 화법의 특징은 뭐예요? 1인 말하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화법은 2인 이상 말하기야. 2인 이상이니까 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맞죠? 5명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막 진짜 막 어지러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4명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5명은 잘 못 봤습니다. 5명은 그냥 너희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맞죠? 5명은. 근데 토론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찬성이 뭐 반대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에 토론은 좀 잘 안 나와가지고 맞죠? 토론은 조금 배제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6평 때 화작에서 토론 나왔다 이러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토론 유형의 화작 모아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맞아요. 좀 어지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대 신문 이런 개념도 공부해야 되니까. 뭐 일단은 그거는 뭐 6평 이후에 뭐 그러한 소재가 나오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뭐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할 건 배제하고 자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발해 화법을 특징을 보는 건데 그 접근 방법은 간단해요. 이 특정 발화자를 특정 발화자를 어떻게 선 표시해줘야 돼. 특정 발화자 선 표시해주면 되겠죠. 무조건 선 표시해줘야 돼요. 어떻게? 학생 1, 학생 1, 학생 1 이런 식으로 학생 1, 학생 1, 학생 1만 다 표시를 해봐. 보통 4개 아니면 5개가 나와요. 보통 4개 아니면 5개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표시를 3개만 했다. 이러면 내가 표시를 하나 안 하고 넘어갔을 확률이 높아. 무조건 4개 이상은 표시해야 돼. 무조건 4개 이상은 나와. 무조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읽는 중이야. 중. 이거는 읽는 중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선지와 동시 독해를 해주면 돼. 알겠어? 즉 학생 1의 말을 읽고 바로 선지 대응해 주시고 맞지? 그 다음에 학생 1의 말을 읽고 선지 대응해 주시고 화작은 무조건 그 발췌 도구로 해야 되는 문제는 발췌 도구로 해야 돼요. 알겠어? 선생님 근데 이거 발화 맥락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읽어야 되지 않나요? 그 시간만 낭비될 뿐이에요. 학생 1의 발화만 보면 되기 때문에 맞죠? 이게 뭐 종속적인 그 선후 관계의 대화 맥락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1의 발화만 보고 터시면 돼요. 알겠죠? 좀 기계적으로 딱딱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런 선지들 있잖아. 맞지? 이 선지들을 보면은 이제 화법의 특징이 딱 하나만 나와. 대화 참여자들에게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요청. 대화 참여자들에게 추후 모임에서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화 참여자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입장 확인, 그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 대화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여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자, 보시면은 정보가 어때요? 최소 1개 혹은 2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 논의할 사항을 안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보면은 거의 한 2개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끊어읽기가 기본이죠. 오케이. 뭐 끊어읽기를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끊어읽기 하셔도 되고, 저처럼 밑줄 친 다음에 화살표로 이제 해주셔도 되고, 알겠어? 저는 끊어읽기보다는 이제 화살표를 사용하는 것을 좀 선호하거든요. 뭐 끊어읽기는 뭐 이건 개치인 것 같아요. 이건 개치인 것 같은데, 뭐 끊어읽기 하실 분들은 끊어읽기 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브릿지를 사용하는데, 이 브릿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끔가다 선지 보면은, 맞죠? 보통은 이렇게 가거든요, 정보가. 이걸 통해서 이걸 하도록, 이걸 통해서 이걸 하도록. 근데 역으로 가는 관계가 있어, 가끔씩 선지가. 맞아? 역으로 가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역으로 가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브릿지를 해주고, 의미 파악한 다음에, 이거 뭐야? 뒤에 걸 통해서 앞에 걸 확인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의 관계가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브릿지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뭐 개취니까 뭐 알아서들 하세요. 알겠죠? 자, 선지 끊어읽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문제풀이 하면 되는 거야. 맞지? 문풀. 자,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야. 그 학생 1의 발화가 무조건 선지 하나랑 대응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발화 하나가 선지 2개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발화 하나가 선지 2개랑 연결이 될 때 그 연결된 2개의 선지 중에 하나가 또 답이 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정 발화 하나에 선지 하나는 하나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화 하나에 선지 2개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제 말이 뭔지 이해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특정 선택지가 맞아? 해당 발화 하나에만 대응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발화 하나가 1번과 2번 선택지 2개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좀 주목해줘야 돼. 다른 선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좀 주목해주고 먼저 판단을 해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자, 1, 2번에서 답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보세요. 알겠어? 끝까지 보세요. 화작은 끝까지 봐야 돼. 알겠지? 이건 중요하다. 알겠어? 1, 2번에서 답을 나왔다. 1, 2번에서 답이 나왔다? 의심 좀 하세요, 본인을. 알겠어? 내가 1, 2번만에 답을 고를 리가 없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100% 함정이야, 100%. 함정을 되게 많이 파나, 화작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몇 개 안 읽었는데 답이 나왔네? 판단을 하는데 1분도 안 걸렸네? 1분 30초도 안 걸렸네? 개꿀! 뭐 이러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이거 함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화작은 무엇보다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9번. 자, 39번 유형. 자, 이것도 반고야, 반고. 거의 고정에 가깝거든요. 자, 최근에는 거의 고정이죠. AB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자, 이거는 화법에 대한 문제고요. 자, 범위 설정된 말하기죠. 자, 범위 설정된 말하기. 보통 A와 B라는 두 부분이 자,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참고로 이거 무슨 지문이에요? 자, 이거 제작수인 것 같아요. 이거 제작수. 이거 제작수입니다. 뭐 여튼지 간에 두 부분에 보통 A와 B라는 두 부분에 이제 범위 설정을 해놓죠. 이것도 동일해. 어떻게? 그렇지. 이것도 읽는 중에 해당되는 문제야. 이거 왜 읽는 중이라고 안 적어놨지? 여기 적어놨구나. 이것도 자, 읽는 중에 해당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동시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A 부분 읽으면서 A 부분 발화에 대한 거 털어주고, B 부분 읽으면서 B 부분에 대한 발화 털어주고. 맞지?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선지에서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틀릴 확률이 높진 않아요. 보통 평균 정답률이 보통 80% 이상이야. 이 문제는 맞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에서 90 거의 수렴을 하는데, 근데 보통 틀리는 경우는 맞죠? 틀리는 경우는 이 발화자의 이 숫자를 잘못 보고 맞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화살표 처리 잘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A에서 학생이나 학생 3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며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자, 누가 발화자야? 누가 발화자? 학생 2가 발화자지. 맞아?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내는 방향은 뭐 개인의 이해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건 절대값은 아닙니다. 저는 화살표를 보낼 때 최종 발화자의 화살표가 오게끔 이렇게 화살표를 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학생 3의 이러한 썸띵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뭐 각색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최종적인 발화자,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어떠한 발화자의 발화의 특징과 태도를 물어보는지만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학생 1의 발화 방식을 묻는 거고, 자, 얘는 학생 3의 발화 방식을 묻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최종 평가하고자 하는 발화자가 누구인지만 잘 인지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부분에서의 실수만 조금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평균 정답률 안에 수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분 풀고 B분 풀고 해가지고 성지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A, B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자, 그래서 38, 39는 둘 다 이제 발췌 도구로서, 맞죠? 발췌 도구로서 자, 발췌 도구로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때? 안 읽어도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야,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아. 야, 오늘 점심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 점심 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어? 고로케? 오, 고로케 좋다. 또? 김치? 고구마 고로케랑 김치. 또 뭐? 고구마 고로케가 메인은 좀 약한데? 메인 없나요? 몰라요? 어? 우불고기? 아, 그게 메인이네. 그게 주인공이네. 아, 그렇지. 주인공이 따로 있어야지. 고로케는 주인공을 하기에는 조금 약간 볼륨이 약해. 자, 40번 문제 별표 쳐주시고. 자, 40번 문제 핵심 바로 뭐냐면 후배치야, 후배치. 전략적 후배치. 늘 강조 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뒤에 푸세요. 마지막에 푸세요. 알겠죠? 계속 문제풀이의 순차적 흐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우직해. 그냥 1번부터 푸는 거야. 뭐 있어. 독서론부터 뭐 선택과목 먼저 그런 거 없어. 1번부터 푸는 거야. 막 우직하게 풀어. 자, 근데 이거는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전략적인 후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딱 봐도 뭐예요? 가하고 나를 동시에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맞나요? 가하고 나를 동시에 풀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배치가. 나를 우리가 이제 가를 읽은 상태에서 이제 40번에 확인하면은 가를 읽었으니까 나 읽고 이거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나를 읽고 풀어야 되는 읽는 중 문제가 있어요. 읽는 중 문제. 맞아? 그러니까 나를 읽으면서 풀 수 있는, 자, 41번, 42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를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풀지 않고 나를 읽고 이걸 푼다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어차피 이걸 나를 읽고 이걸 푼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41, 42 문제 풀면서 또 읽어야 돼, 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다?
그러니까 41, 42를 이제 나를 읽으면서 42, 42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읽은 것을 바탕으로 40번을 풀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후배치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풀이값 고정이야. 그러면은 41번과 42번을 먼저 푼다는 가정 하에 40번을 오는 거니까 41번부터 먼저 털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41. 자, 41은 초고, 글쓰기, 전략. 너무 쉽죠? 쉽다고 말해. 자, 초고 글쓰기 전략. 작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유형이다? 읽는 중 문제다. 읽는 과정, 나를 읽는 과정에서 동시에 선지를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읽는 중이라는 것은 자,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선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자,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 자, 보시면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활용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선지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끊어읽게 해줘야 돼. 맞아? 자, 선지 먼저 끊어주기. 오케이. 뭐 브릿지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브릿지를 하든 끊어읽기를 하든 무조건 어때? 구분을 해야 돼. 알겠어? 전형적으로 실수하는 패턴은 화작에서 선택지는 두 개의 정보 판단값을 요구하는데 하나만 보고 불나방처럼 접근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틀려놓고 아유 바보 왜 틀렸지?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게 자책을 하죠.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맞지? 그러지 마. 남들 다 맞는 문제를 왜 나만 틀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엄청난 손해값이야. 알겠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 일단 선지 끊어주고 보통 앞부분에서 경험, 상황, 사례, 물리적 특성 분석, 내용을 인용한다. 이거를 간단하게 머릿속에 캐시 메모리에 딱 살짝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지문 독해에 들어가면 되지. 자, 지문 독해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킥은 뭐냐면 뭐 그리 어렵지 않아 가지고 다 읽고 이제 선지 대응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거를 읽는 중 문제라고 대응을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면 좋다? 문단별. 맞지? 자, 문단별 접근을 해주는 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한 문단 털고 그러니까 한 문단별로 털면 한 문단이 보통 두 개, 뭐 세 개, 뭐 문장의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 맞지? 그리고 와가지고 보고 터는 거야. 자,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유산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 한지와 그 제작 기술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다. 자, 1문단 있고 관련된 선택지가 있는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을 활용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아무리 봐도 없죠. 아무리 봐도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문단별로 이제 털었을 때 보통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번 시간 했듯이 자, 부정 발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문단별 소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긍정 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지.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걸 고르는 식의 부정 발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문단 있고 관련된 거 지우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긍정 발문으로 나왔을 때는 보통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문단을 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된다. 맞아? 이 초고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단, 맞아? 뭐 이게 만약에 5개의 문단으로 돼 있으면은 4문단까지도. 그러니까 그 n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n-1개 문단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보통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는 맞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의 값이 어떻게 되게 얇아. 맞아? 그래가지고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 문제를 만들기가 엄청 힘들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 볼륨이 있는 이 각 문단의 내용들을 읽고 맞지? 거기서 무조건 답을 하나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말했지만 근데 이거는 지문 독해 부분보다는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선지 끊어읽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 선지 끊어읽기가 진짜 중요하니까 선지를 꼭 끊어서 개별적으로 앞과 뒤가 진짜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유형 볼게요. 42번 유형. 자, 요거는 반고죠. 이건 반고. 자, 41번은 고정이야, 고정. 초고 글쓰기 전략은 고정이야. 이건 고정값이야. 근데 42번은 반고인데, 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자,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반고정인데, 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이건 유형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나에서, 자, 보기로 고쳐 쓰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 보기에서 나로 고쳐 쓰기 한 건지. 자,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 자, 방향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 어렵진 않지만 이거 처음에 인지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뭘로 봐야 돼? 이건 요걸로 가야 된다고. 요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보기가 고쳐 쓰기 전, 그러니까 수정 전 초고에 해당되는 건지 수정 후 초고에 해당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이지?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 문제는 이제 고쳐 쓰기 문제인데, 자, 지금 이 글에서 수록된 초고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글이 아니야. 글을 쓰기 이전에 맞지? 한번 개요 짜고 개요의 대로 글을 완성시키는 것을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내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응? 야, 4월달도 안 됐는데 4월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힘들어해서 이렇게 되겠어? 얘들아?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이렇게 한번 민심 탐방 한번 해주고, 맞죠? 자애로운 선생님인 양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봐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맞지? 표정이 왜 이렇게 다들 안 좋아? 화요일이라서? 왜? 오늘 점심 메뉴가 우불고기랑 고구마 고로케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서러워? 맞아? 급식비 7,500원이나 내는데 주말이 멀어서? 야, 니들이 주말 기다리고 이럴 때냐? 주말이 어딨어? 하루하루 때려 박아야지. 안 그래? 너무 꼰대 같죠? 맞아요. 존내 꼰대입니다. 맞아. 너희도 나이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그렇긴 하지. 이게 주말에 약간 좀 신나는 일이 있어야지. 막 평상시에 어려운 것도 하고 버티고 이러잖아. 맞지? 저는 막 주말에 힘나는 일이 뭐였냐면 축구? 주말에 이제 기숙사 생활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거, 축구하는 거 막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을 막 설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되면 축구할 수 있다. 축구할 수 있다. 축구 끝나면 뭐 했냐면은 축구가 좀 일찍 끝났어. 그러면 가끔씩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랬거든. 코인 노래방 코노 가가지고 한 두 곡 세 곡 부르고 맞죠? 그리고 이것저것 그 정도로 해서 딱 휴일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항상 운동하고 땀 빼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몸을 최대한 공부를 안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저는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체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죠? 체력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체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조건 런닝이거든요. 맞죠? 유산소 맞아요? 공부 체력 늘린다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맞죠? 웨이트 운동하고 이런 새끼들 보면은 이제 대가리가 머리가 굳어지니까 농담이고 자 웨이트는 전혀 입시를 위한 공부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심폐지구력,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인내심과 관련되거든요. 인내심을 기르려면 뭘 해야 된다? 유산소를 해야 된다. 맞아?
한 7km를 한 10회 정도로 막 달려. 맞죠? 체력 쓰레기인 애들은 어때? 중간에 막 헉헉대면서 막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막 이게 힘내 막 이런 막 그 영상도 막 떠오르겠죠. 근데 그 지점을 계속 그 데드 포인트를 계속 넘어서면서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야. 맞아? 공부는 진짜 생각보다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재미없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심을 기르려면은 자, 그 유산소나 이러한 식의 몸에 그 산소의 과부하를 주는 그런 운동이 좀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 좀 해주세요. 알겠죠? 운동을 안 하니까 맞지? 계속 잡생각이 나고 이러는 거야. 맞지? 자, 아무튼 간에 체력이 약하면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몸이 약하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이러니까 어때? 계속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버리려고 하는 아니면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기제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체력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화이팅! 자, 봅시다. 여튼지 간에 이게 그 수정 전 초고에 해당되는 수정 전 초고 고쳐쓰기에 해당되는 건지 수정 후 초고를 비교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수정 전 초고의 고쳐쓰기에 해당되는 건지 수정 후 초고를 비교하는 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방향성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어떠한 특정 조건을 이용해서 그 고쳐쓰기 단계를 완성하는 건지 아니면 고쳐쓰기가 된 글을 보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수정 전 초고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조건이 무엇인지 이 조건을 잘 파악해야 돼.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수정 후 초고를 비교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장별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유형은 자, 나를 보기로 이제 고쳐쓰기 한 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정 후 초고를 이제 비교하는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문장과 보기의 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비교해 가면서 이제 선지 소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유형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 수정 전 초고 고쳐쓰기에 대한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것도 풀이 방법이 고정돼 있거든. 이건 어떻게 이제 접근하냐면 보통 조건의 개수를 자, 카운팅하면 돼요. 자, 조건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그 조건의 개수 정해져 있어. 최근 수능에서는 몇 개? 2개. 맞아, 2개예요. 무조건 2개야. 최근 수능에서는 최근 수능 경향에서는 뭐 6평 때 만약에 3개 나온다? 그럼 3개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그 조건들을 어떻게 주냐면 조건에 하나 밑줄 쳐준 다음에 뭐 A 조건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것에 밑줄 쳐주고 B 조건 이런 식으로 A 조건, B 조건 이런 식으로 밑줄 쳐주는 거야. 이 문제네. 자, 이게 이제 조건이 보통 이렇게 2개가 나와. 이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2가지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긴 글에서 맞아? 이어진 문장을 사용해 가지고 조건의 개수를 교묘하게 이제 2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조건의 개수가 2개인데 이제 A하고 B 조건 이렇게 2개 찾았잖아. 찾았으면은 선지 옆에다가 선제가 아니라 선짓고 갈 때 그 선지야. 존나 재미없죠? 맞죠? 밥 먹기 전이라서 그래. 맞지? 에너지가 지금 없어요. 자, 선지 옆에다가 A, B 적어주는 거야. A, B 적어주고 하나씩 털어야 돼. 하나씩. A 조건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맞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털어주는 게 중요해. 이거 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뭐 가나다의 공통점 잡는 문제도 그렇고 보통 2개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판단을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알겠죠?
꼭 두 개를 한 번에 보려고 하면은 거기서 뭔가 실수가 나와. 실수. 알겠어?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은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점이 있는데, 저는 뭐 속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무조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역 때 저는 문제를 빨리 푼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목표로 국어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말자. 난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만점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대부분 다 틀린 문제들이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맞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대부분 국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실수야, 실수. 근데 그게 실수가 사실 실력이다라고 보기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의식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거든, 사실은. 맞아? 근데 그걸 끊임없이 의식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 실수가 평상시에 안 하다가 결정적인 수능에서 만약에 실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그래?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막 그 고구마 고로케 이런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맞아? 수능 때 막 실수를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맞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판단해서 이거 충족했네? 충족한 것들만 보는 거야. 충족한 것들만. 됐어?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뭐야 이거? 앞으로 갔구나.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41과 42번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 자, 얼추 어때? 나 글을 어느 정도 읽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나 글을 읽은 상태가 되고, 나 글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러프하게는 판단된 상태야.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이제 40번으로 간다. 40번으로. 40번으로 간다. 자, 다음은 가에서 학생일이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이다. 기억과 미음이 나의 반영된 양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는 이제 읽은 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읽은 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이 가에서의 대화 내용이 나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 근데 이 40번은 필연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사실은. 뭐도 봐야 돼? 이 지점도 봐야 되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는지도 봐야 되고, 맞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는지도 봐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실제로 학생 이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학생 이의 발화가 일단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한다라는 그 썸띵을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도 봐야 돼요. 맞죠? 봐야 돼요.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라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독립적으로 보면 돼요. 독립적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 학생 이의 발화에 반영된, 그러니까 학생 이가 이 내용을 얘기했냐 안 했냐 유무만 따지면 될 것 같아. 유무만. 이건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요건 디테일하게 봐야 돼. 뒷부분은. 그러니까 나의 글쓰기에 활용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차원의 정보는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41, 42를 풀었기 때문에 이거 전통 한지 우수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 한 이 문단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 좀 빨리 좀 접근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다시 읽기는 해야 돼. 다시 읽기는 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접근할 수가 있다. 됐어?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때? 이제 대응 문제다. 한 문장 한 문장씩 대응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알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익숙화, 체화의 영역입니다. 체화의 영역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40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량을 늘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좀 많이 다들 피곤하시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맞죠? 힘내세요. 맞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맞죠?
잠도 못 자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힘내시고. 네. 이게 주간지가 하나 날라갔을 거야, 얘들아. 이거는 진짜 프린트의 잘못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봐봐. 보니까 확인해 봐봐. 인쇄 상태 확인해 봐봐. 좀 날라간 게 있거든. 푸는 쪽 날아간 게 있어요. 24차 보면은 뒷부분 43에서 45가 날아갔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쪽이 아니라 이제 체크 부분이 날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문 부분이 날아가 버려 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24차는 그냥 42번까지 푸세요. 알겠죠? 42번까지 푸세요. 자, 그리고 빠답 나눠 드리겠습니다. 빠답. 자, 여러분들 빠답 밑에 제가 빠답 수정했어요. 빠답. 자,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빠답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친구는 자, 선착순으로 와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바카스 한 병을 자, 보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상관없어요. 자, 빠답 보시고, 이게 제가 이제 수작업을 한 거라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면 저한테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치고요. 자, 이번 주도 자, 화이팅 하시면서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종료할게요.